자, 오늘은 5번째 날이죠. 5주차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5주차, 6주차가 통계일 거고 7주차가 통계적 추정일 텐데, 지금 통계적 추정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정확하게 잘 끝까지 연수 문제들까지 다 다루면서 파일 하나 찍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통계의 앞부분 이산확률 변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산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산, 이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해요. 우리 거기 128페이지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시행에서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죠.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표본 공간에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한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x라고 놓거든요. 보통 라지 x라고 놓는데, 2번 확률 변수 라지 x가 어떤 스몰 x의 값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한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P라는 프로버빌리티 약자고요. 라지 x가 스몰 x를 가질 확률이라는 표현을 써서 라지 x는 스몰 x일 때 확률이라는 기호를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쓰죠.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죠. 이산확률 변수는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그죠? 동그라미 치시고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하거나 혹은 무한히 많더라도 셀 수 있는 경우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죠. 그 밑에 보면 한자가 이산이라는 게 하나하나 이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x1, x2, xn이라고 썼을 때 이 x1부터 xn까지 확률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하고, 얘를 표로 정의하는 것을 확률 분포표. 그래프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막대 그래프는 잘 안 그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확률 질량 함수 별표 치시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하고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얘는 이산확률 변수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 px는 xi가 pi를 나타낼 때 이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px가 xi라는 변수를 가질 확률을 pi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렇게 생긴 이 함수식 있죠, 그죠? 이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확률 질량 함수는 밑에도 본 것처럼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총합은 당연히 1이 될 거고, 이런 정도로 만족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기호로 보니까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내용만 좀 복잡해 보이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죠? px가 스몰 x일 확률이 k분의 x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x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1, 2, 3, 4, 5라고 나와있죠? 무슨 뜻이냐면 스몰 x가 1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확률 변수가 1을 가졌을 때 그때의 확률은 k분의 1이고, 이런 뜻이에요. x에 1 대입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스몰 x가 2였을 때 그때의 확률은 그렇죠, k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5번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가죠, 그치? 아시겠죠?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이 5개의 합을 뜻할 테니까 k분의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5를 대입했을 때까지니까 5까지 합이 될 거고, 확률의 총합은 우리 알다시피 항상 얼마를 만족한다?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1이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1부터 5까지 하면 15라는 거 아시죠? 그럼 K값은 15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진짜 쉽죠? 얘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확률 질량 함수. 요런 변수를 확률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런 x를 이산확률 변수, x가 한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산확률 변수고, 요런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확률이 다 저렇게 질량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표로 정리를 했죠. 아까 선생님 확률 분포 표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x고 px가 스몰 x고 이 x에 대해서 스몰 x의 값이 0,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A, 2A, 3A, A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얘는 개죠. 개고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스몰 x가 0인 확률이 A라는 얘기야. 아까 앞에서 쓴 것처럼 정리를 해서 쓰시면 px가 0인 확률이 A라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죠.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표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당연히 몇 A가 되겠죠? 맞아요. 8A가 되네요. 8A가 되니까 8A가 1이다 쓰시면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1 쓰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A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대입하면 X가 몇 8분의 1이니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건 별량 X가 0, 1, 2, 3 중에서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요 3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3개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이건 결국 7A가 될 거고 A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쓰시면 됩니다. 물론 여사건으로 푸셔도 돼요. 전체에서 A를 빼주는 형태로 구하셔도 상관없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 3번 볼게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흰 공이 4개,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이 3개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3개 꺼내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으로 꺼내시면 되니까 7, 6, 5에다가 3팩 갖다 쓰면 둘 지워지니까 얘는 3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공이 지금 4개 있거든요. 4개 중에서 3개 공, 그러니까 전체 7개 중에서 3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가 x예요. 선생님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x만 구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x만.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전체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 3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흰 공의 수가 x였으니까 x는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몇일 수도 있죠? 흰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나요? 당연히 하나 나올 수도 있죠.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7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2개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나올 때 3개 꽉 차게나 흰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확률 분포를 구해낸 겁니다. 이제 각각의 확률도 대응하시면 돼요. x가 0이라는 건 35분에 얘가 3개 다 나왔다는 얘기니까 3 컨비네이션 3이 될 거고 x가 1이라는 건 35분에 3 컨비네이션 여기서 몇 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왔겠죠? 검은 공 2개 나오고 흰 공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하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35분에 이제는 2개가 흰 공이 2개니까 검은 공 하나겠죠?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1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쓰시면 되는 거고 x가 3이 되는 건 35분에 쓰시고 흰 공이 3개 나와야 되니까 검은 공은 하나도 나오면 안 되고 흰 공은 4개 중에 3개가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볼까요? 보세요. 이거는 흰 공이 몇 개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x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35, 전체 경우에서는 35가 될 거고 흰 공이 x개 나왔다는 얘기는 검은 공은 3-x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전체 3개를 뽑으니까 x개를 흰 공을 뽑았으면 나머지 3개 중에 나머지 개수를 흰 공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검은 공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x를 쓰시면 돼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래프는 거기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로 나타낸 것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 쓰시고 px가 스몰 x 쓰시고 이렇게 0, 1, 2, 3 쓰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계산했던 요놈들 있지, 그치? 뭐 35분의 1일 테니까 여기다가 3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다 쓰시면 됩니다. 35분의 1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35분의 18 계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35분의 4 계산하시면 되고 개쓰고 요 값은 1이라고 쓰시면 되죠. 얘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겠죠. 1 나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확률 분포표를 그리시면 확률을 계산하기 굉장히 쉬워요. 확률이 다 나타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 넘기시면 135페이지 보세요. 135페이지 보시면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구하라. 아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대값은 우리 EX라고 쓰거든요. 뭐 평균이라는 의미로 M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고 표준편차는 시그마 X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분산 구하시고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표로 주어진 형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공식 증명은 생략하고요. 공식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아까 그 확률 분포 표 보이시죠? 거기 페이지 135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표가 하나 있잖아요. 저 위쪽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오른쪽 표 나와 있죠. 그 표에서 평균을 구하거나 기대값, 이렇게 평균 기대값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평균 혹은 기대값을 구할 때 X1과 P1을 곱하고 X2와 P2를 곱하고 XN과 PN을 곱해서 싹 더해주시면 누굴 구할 수가 있습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구하기 쉽죠. 미안합니다. 평균 구하기 쉽죠. 그러니까 위아래 컬럼을 이렇게 곱해갖고 다 더해주시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은 저 뒤에 나오겠지만 분산 VX 공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제평평제라고 하거든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것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실 때 반드시 평균을 먼저 구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이 공식 증명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 공식 증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 증명 궁금하시면 지금 다 와서 질문하시면 증명해드릴게요. 제평평제라고 있습니다.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냐면 평균은 아까처럼 구하시면 돼요. 위아래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평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별량 x를 제곱하라고 써있잖아요. 별량 x를 제곱하라고 써있으니까 위에 컬럼에 x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1, x2, xn 써있는 그것들을 모두 다 제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 그걸 표 위쪽에 쭉쭉쭉쭉 써놓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되죠. 당연히 확률을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량 x를 쭉 제곱해서 나열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확률과 곱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단원은 끝이 났죠. 그럼 분산 구하는 거 루트만 씌우시면 되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거기 한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답니다. 구해볼까요? 자, 평균 한번 구해보죠. 평균 EX는 위에 있는 x와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하세요. 이렇게 해보죠. 위에 있는 x와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하는데 어차피 0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x와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위에 있는 x와 아래에 있는 거 곱하시면 10분의 2가 되겠죠. 위에 있는 x와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지? A를 구하셔야겠네요. 근데 A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5개의 수를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데 쓰시면 A가 5분의 1이 되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덧셈만 해주시면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쉽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더해주시면 2개 지웠으니까 얘가 10분의 1이네요. 1 쓰시면 되죠. 그래도 평균은 1이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x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변량을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5분의 1 쓰시면 되고 0은 어차피 제곱 하나만 하고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갖다 쓰시면 되니까 a가 5분의 1이었거든요. 5분의 1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럼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될 거고 4를 제곱하면 16이죠. 그러니까 5분의 얼마 쓰면 되겠다? 16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죠. 이것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이게 얼마야? 5분의 2, 5분의 3. 이 값을 계산하면 4가 나오네요. 그죠? 5분의 20이니까. 그럼 여기서 따라서 분산 구하라고 하면 아까 그 분산 공식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빼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결과를 3 쓰시면 되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3 쓰시면 됩니다. 이게 스몰 x의 약자예요. 그래서 스탠다드의 약자죠. 그래서 시그마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합에서 시그마 나오는 건 썸의 약자거든요. 이건 대문자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s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간단하죠. 그 다음 보세요. 5번 보시면 흰 공 2개와 흰 공이 2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을 때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꺼냅니다. 그럼 6, 5, 2니까 뭐 15가 될 텐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 잠깐만요. 2개를 꺼낼 때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px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5분의 갖다 쓰시고 4개 중에 2개 나왔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6 쓰시면 되겠죠? 검은 공 4개 중에 2개니까 다시 한번 px가 만약에 1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15분에 갖다 쓰시고 여기 하나 각각 하나씩 그럼 4, 2, 8이죠? 8 갖다 쓰시면 되고 px가 2가 됐다라는 건 흰 공이 2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2 컴비네이션 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을 구해보니까 진짜 1 나오는 거 같네요. 그럼 잘 풀었네요. 여기서 표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표로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표로 나타내지 않아도 되죠.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얘랑 얘랑 곱하면 됩니다. 0이죠. 얘랑 얘랑 곱하죠. 그러면 15분의 8이고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럼 1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15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구하셔야죠. x제곱의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데 제곱하면 1이고 제곱하면 4가 됩니다.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15분의 8 쓰시면 되고 요거 2개 곱해주면 15분의 4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다? 15분의 12가 되니까 3으로 나눠지니까 5분의 얼마 쓰면 되겠습니까? 5분의 4 쓰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vx를 구하면 제곱의 평균 5분의 4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시면 됩니다. 9분의 4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 계산한 결과에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쵸? 다시요. 자, 그 다음 6번에 기대값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렵잖아. 6번에 기대값 나오는데 기대값이 영어로 EX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 10원짜리 너무 되겠습니다. 20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자, 상금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죠? 그러면 X가 제일 작을 때는요, 동전을 2번 던지니까 X가 제일 작을 땐 뒷면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죠? 뒷면과 뒷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뒷면 나올 때마다 20원씩을 받으니까 X가 40이 됐을 때가 제일 조금 돈을 받는 거죠. 동전 2개 던져서 뒷면 나오면 에이 망했다. 40원 갖고 오면 되죠. 20원씩. 그래서 X가 40이라고 쓰시면 되고 뒷면 나올 확률은 뭐 당연히 4분의 1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올 수 있지,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하나가 100원이고요 하나가 20원이 되니까 이때는 얼마를 받겠습니까? 120원을 받겠죠? 확률은 4분의 2가 될 테니까 뭐 4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만약에 X가 뭐 남았습니까? 헤드에서 남았죠? 이렇게 2개 나오게 되면 100원씩 2번 받으니까 200원 받았을 거야. 200원 갖다 쓰시면 되고 이때의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평균 구하라는 얘기랑 같다 그랬죠? 요거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통분이 돼 있고 40 갖다 쓰시고 240 갖다 쓰시고 마지막 200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120원. 그러니까 한 번 던질 때마다 한 120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쉽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다음
7번으로 봐주면 여기서 공식 하나만 또 외우시면 되거든요. 공식도 별거 없어요.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데 아까 이 공식 밑으로 한 번 더 쓸게요. 자, 보세요. 공식을 확장 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2에 ax 플러스 b를 구하라 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EX를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EX를 알고 있을 때, 요 별량 X에 A배를 하고 B를 더한 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라고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A에 2의 X 갖다 쓰시고, 플러스 B, 상수 B는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분산을 구하라고 AX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를 제곱해서 앞으로 빼세요. 분산은 원래 제곱을 다 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시고 상수 B는 없애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산이 정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수치로 나타내는 걸 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이게 되면 분산은 차이가 없지 않냐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B는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시그마 AX 플러스 B 쓰시면 표준편차 여기에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당연히 절대가 A가 될 거고 루트 분산은 표준편차거든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는 확장 공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공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공식만 다 외우시면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7번 평균이 0이야. 근데 기호로 쓸게. EX가 0이야. 분산이 1이야. 분산이 1이야. 기호로 쓸게요. VX는 1입니다. Y는 AX 플러스 B거든요. 그런데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 별량 Y의 평균을 구했더니 5고 분산을 구했더니 그 결과가 100이다 라고 나와 있고 A는 0보다 큽니다.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이걸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X 플러스 B로 정리가 될 거고 방금 확장 공식 보셨죠. EX 플러스 B 쓰시면 되고 EX가 0이었거든요. 0 대입하면 B만 남을 거고 그 결과가 Y 대신 대입을 한 거니까 이 5랑 B는 서로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B는 5로 나왔다고 쓰시면 돼요. 이게 뭐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Y 대신 대입을 해줘요. V에다가 AX 플러스 B를 써주죠. 그럼 얘는 제곱으로 나갈 테니까 A 제곱 나가고 VX 쓰시면 됩니다. VX가 1이거든요. 그럼 여기 결국 A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은 100인데 A가 0보다 크니까 A는 10이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죠. 진짜 쉽죠? 이렇게 공식만 외워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8번 봐봐. 8번 보면 확률분포 표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PX가 스몰 x의 확률이 마이너스 1, 0, 1, 2라고 나와 있고 개가 나와 있고 10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2A고 A인데 어차피 개가 1이니까 아시죠? 요 4개를 더했을 때 얼마를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죠. 1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 두 개의 합이 10분의 6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이 10분의 6 쓰시면 A는 당연히 5분의 2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분의 2 쓰시고 아니지 5분의 1이니까 10분의 4 써야죠. 10분의 4 쓰시고 10분의 2를 썼습니다. A 대신에 통분하기 좋게끔 선생님 식을 좀 대입해놨어요.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죠.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위아래 곱해주면 되죠. 10분의 1로 통분이 돼 있으니까 두 개 한 사람은 마이너스 3, 두 개 한 사람은 0이고 두 개 한 사람은 플러스 4에다가 이 사람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8이니까 10분의 5네요. 그럼 얘는 얼마다? 2분의 1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EX는 얼마가 될 거고 2분의 1이 될 거고 됐습니까?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분산 VX를 구하라고 하면 위에 거 제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1, 0, 1, 4 쓰시면 되니까 또 10분의 1로 통분이 돼 있고 2개 곱하면 3 그죠? 어차피 곱하나만 하고 2개 곱하면 4하고 2개 곱하면 8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15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3이네. 좀 잘못 썼네. 분산이 아니고 얘는 제곱의 평균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따라서 분산 VX를 구하라고 하면 제곱의 평균 2분의 3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면 되거든. 4분의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4분의 6이니까 결국 4분의 5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 Vx는 4분의 5. 표준 편사는 루트만 씌워주면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y가 4x-5였거든요. 이것의 평균을 구하래. 방금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얘는 확장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죠?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2x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이 두 개 지워지면 2-5랑 같아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고, vy를 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v 쓰시고 4x-5 갖다 놓으시고 16 앞으로 나갈 거고 vx 쓰시면 되는 거죠. 대입해주면 되지? 4 두 개 지어주니까 vx의 값은 얼마가 된다? 20이 되는 거고, 여기다 시그마 y를 구하라고 하면 굳이 대입하지 마시고 여기다 루트 씌우시면 되죠. vx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시그마는 여기 루트만 씌우시면 되니까 루트 씌우시면 2루트 5가 나오겠네요. 2루트 5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y까지 계산을 해냈습니다. 쉽죠? 밑에 있는 문제들도 그냥 공식만 대입하시면 쭉쭉 다 구해지니까 공식을 잘 외워서 대입한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의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9번 보세요.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품이 2개 있고 불합격품이 2개가 있다는 뜻이죠.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얘는 6가지의 경우가 있겠네. 그랬을 때 합격품의 개수를 x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럼 x가 합격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합격품이 2개 나와버리면 되니까 이거 뭡니까? 6개, 6분의 갖다 쓰시고 이 컨비네이션 2 쓰시면 1 쓰시면 되고, 만약에 x가 1개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 곱하기 2니까 4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px가 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합격품이 둘 다 나왔다는 얘기니까 6분의 2 컨비네이션 쓰시면 1 쓰시면 되죠? 혹시나 해서 3개를 더해보니까 1 나오는 거 맞네요. 잘 풀었네. 여기서 평균 구하라라고 나오면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고 곱해주면 되지. 이런 거 약분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더할 때 다시 통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분모를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6분에 갖다 쓰시고 4하고 2니까 뭐 4 더하기 2네요. 그럼 이 값은 1이구나. 평균 2x 너는 1이었구나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x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죠. 얘를 구하시면 제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1, 얘는 4 써놓으신 다음에 또 계산해주면 되죠. 6분에 갖다 쓰시고 둘 곱해주면 4가 될 거고, 둘 곱해주면 또 4가 되겠네요. 그죠? 값을 계산하시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구나 라고 쓰시면 되죠. 2x의 제곱은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x를 구하라고 한다면 vx는 제곱의 평균 3분의 4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시면 되니까 3분의 1 쓰시면 되겠네. 그렇네요. 분산 구했네요.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만 씌우시면 되니까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는 또 유치 한번 물어보죠. 2에 3x 플러스 2를 구하라 라고 나왔으니까 3 앞으로 빼놓고 2x 갖다 버티고 2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2x가 1이었으니까 대입하시면 돼서 이 결과는 당연히 얼마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살짝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3x 플러스 2가 됐는데 어차피 분산을 구할 땐 제곱으로 밖으로 나가잖아. 그럼 여기다가 9배 vx 쓰시면 됩니다. vx 3분의 1이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뭐 정말 쉽죠? 그러니까 통계는 공식이 좀 확률에 비해서 공식이 좀 나오는데 그 공식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외워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 할게요. 이항분포가 봅시다. 이항분포는 거기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14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책이 참 좋아요. 학생들 공부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 1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스몰 p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스몰 p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1-p죠. 그리고 n회의 독립시행이야. 선생님 그럼 독립시행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잡았다고 생각하면 n 커미션 x에다가 p의 x승 곱하기 1-p에 n-x승 쓰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함수로 갖는, 기억나시죠? 무슨 뜻이냐면 별량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x는 당연히 횟수잖아요.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온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 x는 횟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별량 x가 횟수가 되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으면 우리 이때는 뭐라 부릅니까? 이항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항분포는 그렇게 정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산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와 이항 분포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는 아까 배웠듯이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항 분포는 확률이 일정하면서 횟수, 별량 x가 횟수가 되면 평균과 분산을 물었을 때 이항분포를 푸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확률이 일정하게 나오면서 횟수가 거듭될 때 확률을 물으면 독립시행으로 풀고 평균과 분산에 대한 통계적인 요소를 묻는다라고 하거든. 통계적인 요소를 물으면 그때는 이항분포로 푸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횟수가 확률은 일정하게 한 번의 확률이 일정한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확률을 물으면 독립시행 그렇죠. 그리고 평균 요소 그러니까 통계적인 요소를 물으면 이항분포를 푸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항분포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을 따르게 되는 거죠. 아까 확률 질량함수들 많이 보셨죠? 그런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을 따르고 있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항분포는 근데 기호는 이렇게 쓰거든요. bn,p라고 씁니다. 횟수고요. p가 나올 확률인데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공식 증명도 할 수 있는데 공식 증명은 혹시 또 궁금하면 갖고 오시고 EX는 NP가 되는 거고 VX는 NP에다가 1-P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EX니까 보통은 평균에다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통은 암기를 하죠. 뭐 분산을 루트 씌워주시면 되고 확장 공식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이항포는 끝이 나죠. 이항포는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문제는 이항포가 그 별량이 이항포를 따르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얘는 이항포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항포를 배우고 있으니까 평균 분산 구할 때 이항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막 섞어놨을 때 수능 문제만 섞여 나오니까요. 섞어냈을 때 이항포라는 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입니다. 오, 되게 높은 건가? 10분의 7인 확률을 갖죠. 그럼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3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확률은 이렇게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독립시행인가? 근데 그 뒤에 n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4번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n이 4라고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횟수를 확률 변수 x 밑줄 그으시고 그렇지 거기야.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거든요. 밑줄 그으시고 요 얘기가 이항분포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날로 드시면 되는 거죠. NP니까 4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쓰시면 되죠. 날로 드시는 것도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5분의 14를 쓰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만약에 분산을 구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되죠? 분산은 MPQ니까 요거 갖다 곱하시면 되거든요. 곱하시면은 계산이 조금 불편한데 10 지어지면 되니까 21이 될 거고 여기는 25가 되겠네요. 그죠? 25분의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표준문자 구하는 루트만 씌우시면 되죠. 선생님 근데 지금 구하는 건 거기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보세요. 1번 보세요. 이항포 NP로 나타내라. 쓰면 돼요. B 쓰시고 n이 얼마입니까? 4 쓰시면 되고 P는 얼마야? 그렇지 10분의 7 쓰시면 되는 거고 확률 질량함수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을 따른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P 라지 X가 스몰 X의 확률이니까 X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 컨비네이션 X 쓰시면 되고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여기 잘 안 되시면 독립시행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10분의 3에 4-x 쓰시면 되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정의만 내리시면 됩니다. 독립시행 보고 싶으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그 밑에는 x가 0일 때 4일 때 나눠놨는데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대입하면 같은 결과 나오니까요. 이해가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니까 3번일 때, 4번일 때 3대입하고 4대입해서 파이팅 있게 계산했는데 그런 거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숫자가 너무 크죠?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11번 문제 보시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정직하게 줬어요. n, p를 줬는데 평균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공식이 np라고 했잖아. np가 2가 되는 거고, 분산은 평균에다가 1-p를 곱하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분산은 이렇게 평균이 많이 주어지니까 평균에다가 1-p를 곱하기 분산이니까 1을 갖다 쓰시면 결국 스몰 p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n은 얼마가 되겠다? 뭐 4가 되겠다. 이 미정계수 문제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독립시행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4,1 x를 쓰시고, p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뭐 x승 쓰시고 2분의 1에 4-x승 쓰시면 되겠네요. 쓰시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몇을 구하라고 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2만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은 확률 질량함수 중에서 독립시행을 따른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집니다. 횟수가 18이 되는 거고, 6의 약수니까 1, 2, 3, 6 4개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4는 3분의 1이죠. 3분의 2죠. 그래서 p의 값은 3분의 2가 될 거고, 1-p의 값은 당연히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일정할 수밖에 없죠. 자, 거기 뒤에 써 있어요. 또 밑줄 그으셔야죠. 횟수를 확률 변수 x, 그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쓰시면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2x를 구하라고 하면 요걸 어떻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2가 되는 거고, 분산 vx를 구하라고 하면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겠다? 4가 될 거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말 쉽죠?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마지막 얘기가 되겠네요. 집에서 연습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리고 확인 체크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갖고 와서 꼭 질문하시고,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꼭 다 아셔야 되고, 개념원리라는 책이 그리고 RPM이랑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원리 RPM은 문제 수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념원리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RPM은 이렇게 수직 구성으로 돼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구성이 바뀌어 있는 거니까 연습하기 참 좋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1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되는 확률은 0.1이죠. 이런 공장은 큰일 났죠. 1-p를 구하면 0.9. 남의 공장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400개의 제품이 생산된다고 했으니까 n이 얼마가 되니까 400이라고 일단 썼습니다. 근데 불량품의 개 또 나왔잖아요. 개수를 확률 변수 x, 그죠? 개수, 횟수 같은 얘기니까 이항분포구나 라는 생각에 이항도 b를 썼고요. 400,0.1을 썼어요. 그래서 평균 EX를 구하게 되면 EX는 2를 곱해주면 되니까 40이 될 거고, VX를 구하라고 하면 40에다가 0.9를 곱하면 되니까 36 쓰시면 되고, 시그마 X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6이구나. 다 구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보면 y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5라고 나왔죠? 여기서 평균 이 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갖다가 쓰시고, 어차피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2분의 3 앞으로 빼내시면 되고, 바로 한 15분 전 정도에 수업 들었었죠? 여기다가 2x 40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만 쓰시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60이죠? 그럼 55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vy를 구해볼게요. vy는 v외 2분의 3x 마이너스 5였어요. 제곱해서 밖으로 빠지죠? 4분의 9 나올 거고, vx 갖다 쓰시면 되니까 36 쓰시면 되겠네. 그죠? 4, 9, 36이니까 2가 넣으면 81이구나. 그러면 표준변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9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오늘은
확률 분포에서 이산확률 분포를 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산확률 변수 안에는 확률 분포와 이항포 두 개의 분포를 갖고 있는데 확률 분포와 이항포는 정확하게 두 개는 갈리거든요. 근데 둘이 교집합이 되는 문제들도 간혹 있어요. 연습 문제 보시면 어느 방법으로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항포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이항포가 더 공식이 간단하니까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고, 두 개를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느 경우가 확률 분포고 이항포인지, 아까 교집합이 있다고 했지만 교집합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요. 어느 경우가 확률 분포고 이항포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제 5주차입니다. 다음 주가 6주차고 7주차 확률 분포 그 통계적 추정 단어는 추정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추정은 안 하게 되더라도 동영상 꼭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고생했습니다.